안녕하세요. 기술이랑 시장 변화 속도가 요즘 정말 빠르죠? 네, 정말 정신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한국경제신문 기사 분석 자료, 제이하의 비즈바에서 나온 핵심 경제뉴스 7선, 이거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중요한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삼성 새 폴더블 폰부터 해서 엔비디아, 네이버, 애플 소식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K콘텐츠 OST 얘기랑 또 가상자산이나 자사주 같은 정책 변화까지. 네,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 혁신 소식하고 또 정부 규제 변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이런 정보들 속에서 뭐랄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겁니다. 네, 복잡한 변화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삼성. 갤럭시 G 폴드 7하고 플립 7이 공개됐어요. 이게 휴대성이 엄청 좋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폴드 7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얇아지고 가벼워졌고요. 플립 7은 처음으로 그 덱스 기능을 지원해요. 아, 덱스요? 그럼 진짜 주머니 속 PC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지향하는 거죠. 가격은 폴드 7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플립 7은 그대로 동결됐고요. 단순히 그냥 얇고 가벼워진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이게 지금 폴더블 폰 출하 비중이 한 2%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좀 더 대중화하려는,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라고 봐야죠. 아, 대중화. 네, 특히 중국 경쟁사들이 워낙 빠르게 따라오니까 좀 차별화를 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겠다. 뭐 이런 전략적인 의미가 커 보입니다. 하긴 뭐 사용하기 편해져야 더 많이 쓸 테니까요. 그게 결국 시장 경쟁력이랑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혁신 뒤에는 또 강력한 기업이 있죠. 엔비디아. 장중에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었다고요. 와, 정말 이건 뭐 기념비적인 기록이죠. 4조 달러라니? 네, S&P 500 지수 안에서도 비중이 벌써 7.5%나 된다고 하고요. 핵심은 역시 그 AI 칩 시장에서의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기업이나 국가 단위에서 IT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 수요가 계속 받쳐주는 거죠. 이제는 그냥 개별 기업 주가 이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제는 글로벌 거시 경제의 어떤 방향, 이걸 가늠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봐야 할 수준입니다. 이야, 한 기업이 그렇게까지 크다니 대단하네요. 플랫폼 경쟁 쪽으로 보면 네이버 움직임도 좀 재밌어요. 플러스 멤버십에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를 더했다고요. 네, 월 4,900원 멤버십인데 여기에 PC게임 100여 종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추가한 겁니다. 오, 이거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예전에 넷플릭스랑 제휴해서 가입자 확 늘렸던 그 성공 경험? 그걸 좀 따르려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재미를 봤었죠.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걸로 결제 데이터도 얻고 사용자들 체류 시간도 늘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게임 구독 시장을 쉽게 넓힐 수 있고 서로 좋은 거죠? 서로 윈윈이네요. 다만 이게 국내 게임사들이나 다른 OTT 플랫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워낙 큰 회사들이 손을 잡으니까. 아, 그렇죠.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네요. 사용자 혜택은 커지지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어떤 전략 변화도 중요하잖아요. 애플에서 그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제프 윌리엄스가 연말에 퇴임한다고요? 10년이나 했다던데. 네, 10년간 공급망 관리를 총괄했던 사실상 2인자죠. 후임으로는 30년 베테랑인 사비칸이라는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냥 경영진 교체로만 볼 건 아닌가 보죠. 그렇죠. 이게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그만큼 공급망 관리가 애플의 미래 가치에 정말 핵심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핵심이다. 네. 특히 요즘 뭐 미중 갈등이다 뭐다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 게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신제품 출시나 뭐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서비스 부문 성장 전략의 지속 가능성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서 더 중요해진 겁니다. 결국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애플의 핵심 역량 중 하나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좀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디몬 헌터스 OST가 빌보드 차트를 막 휩쓸었다면서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인데 OST 7곡이 한꺼번에 빌보드 핫백에 들어갔어요. BTS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7곡이나 동시에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게 해외 제작사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아, 국내가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K 콘텐츠 IP, 이 지식재산권이 글로벌 자본하고 제작 시스템하고 딱 결합해서 확장되는 어떤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국내 기획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원천 IP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팬덤 데이터 같은 걸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해외 협력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K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식도 계속 진화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규제 환경 변화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원래는 그 벤처기업 육성 대상에서 제외됐었거든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매매나 중개업 같은 것들이요. 이걸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오, 그럼 만약 이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만약 실현된다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정책 자금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와, 이건 좀 큰 변화 같은데요. 정부 시각이 바뀐 건가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예전처럼 그냥 투기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웹3 시대에 어떤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인프라 산업으로. 그쵸. 물론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기관 투자 유치 같은 기회도 생기겠지만 동시에 더 엄격한 규제 준수라든지 투명성 요구 같은 과제도 같이 따라올 겁니다. 기회와 과제가 공존하는 거군요. 정부의 시각 변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정말 크겠네요. 네,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규제 변화는 자사주 관련인데요.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네,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말고도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같은 내용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시장에 영향이 꽤 크겠는데요. 네, 여러 가지 영향이 예상되죠. 우선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거나 자사주를 많이 가진 기업들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어요.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반면에 그동안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써왔던 기업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네, 특히 창업자가 지배하는 기술 기업 같은 것들은 M&A, 즉 인수합병에 좀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 방식이 더 나은 건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 복잡하네요. 오늘 살펴본 소식들이 정말 기술 혁신이 산업 주형을 막 바꾸고 삼성, 엔비디아, 네이버 얘기처럼요. 또 동시에 규제 변화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애플 공급망이나 가상자산, 자사주처럼요. 이게 막 얽혀 돌아가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혁신으로 시장을 열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또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적응해야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 모습이 교차하고 있죠. 네, 이렇게 기술하고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걸 잘 이해하는 게 결국 여러분이 앞으로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어떤 나침반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가치는 과연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일까요? 아니면 이런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